부산 지역 2차, 3차 지역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진구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권인 부산 지역은 27일 오전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고 최대 풍속, 초속 20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장마 기간 발생한 피해 복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태풍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제는 복구를 마무리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장군이 공공청사 방역 강화를 위해 군청과 5개 읍면, 보건소 등 공공청사에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은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기존 확진자에게 감염된 2, 3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부산 기계공고와 부경보건고 병설중학교는 러시아 선박에 의한 감염으로 감염원이 확인됐지만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추가로 9명 발생했습니다. 대다수 확진자에 의한 N차 감염 사례입니다. 특히 부산 진구 한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4명 추가됐습니다. 부산 267번의 경우 목욕탕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접촉자로 2차 감염 사례입니다. 이로써 부산 진구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관련하여서 전체 출입자 명단을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에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어서 동일 시간에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횟집과 목욕탕 합쳐서 한 200여 명이 어제 검사를 하고 하셨으며 오늘도 지금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날 추가로 확진된 부산 269번 환자는 경남 191번 환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자가격리 중 확진받았습니다. 접촉자라면은 주로 그 앞 뒷자리에 앉아 있거나 옆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이 부분은 역학 조사를 해서 실제 경남 환자와 어느 정도의 밀접 거리에 있었는지는 역학 조사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계공고와 부경보건고 병설 중학교의 감염 원인이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 페트르 1호로 밝혀진 상황. 하지만 집단 감염을 일으킨 부산 진구 목욕탕과 실내 골프 연습장 관련 감염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GH그룹이라서 이게 아마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감염이 시작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감염원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사안입니다. 깜깜이 감염을 찾아내는 것보다 모든 시민이 사실은 조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수도권이나 여기서 하루에 200명 이상 발생하는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산을 다녀갔고 26일 오후 5시 기준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273명입니다. 이번 환자는 89명으로 접촉자 66명, 해외 입국 1명, 감염 경로 불분명 11명, 광화문 집회 참가자 7명, 사랑제일교회 연관 4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카페에 들른 30대 A씨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카페를 방문했지만 곧바로 귀가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한 A씨는 9일 영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카페를 방문한 사실이 들통나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청사 방역 강화를 위해 기장군청과 5개 읍면, 보건소를 시작으로 공공청사에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했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는 휴대전화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청사 출입구에서 스캔 후 출입해야 합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통한 정확한 방문 기록 관리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올해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분 1,106억 원을 반영해 당초 예산보다 847억 원 감액한 4조 7,160억 원 규모입니다.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한 교육 인프라 디지털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 안전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태풍 바비가 매우 강한 강도로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산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태풍의 강도가 강하다 보니 27일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태풍 바비가 제주도 서해상을 지나던데 부산은 태풍의 강풍 반경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영향력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26일 낮 부산 대청동 관측소에서는 초속 14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26일 제주도를 거쳐 목포 서쪽 해상을 지난 바비는 27일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다 28일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소멸될 전망입니다. 27일까지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강도도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태풍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부산은 내일 아침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니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지하드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28일까지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고 비가 내린 뒤에도 후덥지근한 날씨는 계속되면서 폭염특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9월과 10월 중 한두 개의 태풍이 더 발생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올해 장마 기간 발생한 피해 복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태풍 바비가 몰아쳤습니다. 문제는 복구를 마무리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하천 주변으로 커다란 돌덩이와 콘크리트들이 나뒹굽니다. 주변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도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 내린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탄을 맞은 듯한 모습입니다. 하천 주변에 쌓아놨던 석축들이 무너져 내렸고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들 이처럼 뜯겨져 나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아래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아예 무너져 내린 곳도 있습니다. 해당 하천 주변은 평소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는 만큼 복구가 시급하지만 아직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인 사안이라 가지고 좀 다소 시일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피해 규모가 좀 커가지고. 지난 9일 부산인력개발원 붕괴 현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무너진 토사를 치우지도 못한 데다 안전조치라고 해봐야 붕괴 지역 일부에 씌워놓은 천막과 모래주머니가 전부로 보입니다. 붕괴 이후 20일 가까이 됐지만 한눈에 봐도 안전조치는 부실해 보입니다. 복구가 진행 중인 곳도 있지만 응급복구에 불과합니다.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 영구적인 복구까지 마무리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면이 무너졌는지를 원인을 파악을 먼저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복구 계획이 수립이 되지 싶습니다.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올해 장마 기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곳곳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지만 일부는 복구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앞으로 최대 2개 이상의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과거 한반도를 강타했던 역대 대형 태풍과 그 피해는 어떨까요?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철저한 대비와 행정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
당시 강원도 강릉의 강수량은 870mm로 기상 관측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고 초속 56m가 넘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5조 1천억여 원. 역대 태풍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뒤를 이어 2003년에는 태풍 매미가 4조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혔고 태풍 올가도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풍속으로만 보면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의 강풍으로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수많은 건물의 간판이 날아갔으며 엄청난 파도와 해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1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명피해로만 보면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태풍은 1959년의 사라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849명에 이르렀습니다. 뒤를 이어 1970년대 태풍 베티가 510명, 1987년 태풍 셀마가 345명, 2000년대 태풍 루사로 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태풍의 세력이 꺾이지 않은 채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까지 접근하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접근하는 태풍의 발생 빈도수가 높아졌고요. 단시간에 많은 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당 50mm 이상 내린 일수가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태풍의 위력.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다시는 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미포 방파제 앞 바다에 빠져 떠내려가던 60대 남성 A씨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6시쯤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출동시켜 의식을 잃고 떠내려가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조된 A씨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부산해경은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은 만큼 바닷가 주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태풍의 크기와 강도,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김신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19년 9월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링링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당시 초속 40에서 45m의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처럼 태풍의 이름, 크기, 강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태풍의 이름은 지난 2000년부터 태평양 연안에 있는 14개 국가에서 제출한 단어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10개씩 제출한 고유 언어로 된 이름을 5조로 나눠 태풍이 올 때마다 순서대로 이름을 붙입니다. 모든 이름을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년에서 5년. 마지막 140번째 이름까지 모두 사용하면 다시 첫 번째 이름을 활용합니다. 단, 큰 피해를 끼친 태풍의 이름은 또다시 비슷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태풍의 크기는 태풍이 얼마나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통보문 예시를 보면 태풍 크기가 지난 2020년 5월부터는 초속 15m 바람이 부는 범위가 중심에서 어디까지인지를 뜻하는 강풍 반경과 초속 25m의 더 강한 바람이 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뜻하는 폭풍 반경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바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로 판단합니다. 태풍 중심 부근의 평균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이면 강도가 중, 33m 이상이면 강, 44m 이상은 매우 강한 태풍이고 초속 54m 이상 바람이 불 때는 초강력 태풍입니다. 바람이 초속 33m만 불어도 나무 뿌리가 뽑히거나 건물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바람은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플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부산 진구는 국비 350억 원을 들여 시민공원 인근 부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은 공원 남측 13,000제곱미터 광장 조성 예정 부지 지하에 주차 공간 800면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 등의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소통, 안전, 주민주도형 혁신 공동체 조성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에서 유일하게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시상식입니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해운대만의 독창적인 지방자치 시행을 높게 평가해 홍순원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OK 공감 구청장실, 백인 원탁회의, 온라인 소통망 다모의소 등 소통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재생대학, 마을지기 사무소 등 참여공동체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산대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산울산지역연합회가 연안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줌을 활용해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연안도시 부산, 울산, 경남의 생활과 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의 실효성 있는 핵심 요소와 적용 방안을 소개하는 학술 행사입니다. 토론회 이후 두 기관은 연안도시 생활환경, 스마트시티 기술의 핵심 요소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동래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학기 개학 대비를 위한 학생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진행합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27일 화상회의 시스템 줌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동래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129개 교의 보건교사와 동래, 연제, 금정구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35명이 참여합니다. (8월 27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최고 기온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되어 있으니 수시로 발표되는 태풍 영향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흐리고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은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맑은 날씨로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외출 자제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